콩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이 유발되거나 관절, 뼈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설탕 같은 당류 역시 과다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비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무심코 섭취하는 찌개, 국, 탕 등에는 대개 많은 양의 나트륨이, 떡, 빵과 같은 간식에는 대개 많은 양의 당류가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혈당 조절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트륨 배출을 위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소금과 당류의 대표주자 설탕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보통 소금과 설탕을 적당히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음식의 맛을 위해서 소금과 설탕을 넣게 되죠. 그런데 음식의 조리법과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이 소금과 설탕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1세의 프로포즈에서는 올바른 소금 설탕의 섭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소금과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고들 하는데 어떤 성분이 몸에 안 좋은 겁니까? 소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 나트륨 부분이 저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사실 나트륨은 저희 몸에 사실 필요한 영양소고요. 그 필요한 게 삼투압을 조절해서 몸의 수분을 조절을 하거나 그다음에 근육 수축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된다고 하잖아요. 그 흡수될 때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은 굉장히 작아서 그냥 저희가 보통 식사를 섭취하면 충분히 먹게 되는데 이제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고혈압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제일 많이 하시죠. 예. 예. 그게 이제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혈액 양을 많게 해서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그 외에도 콩팥의 문제를 일으켜서 콩팥을 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최근에 나온 거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유전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지만 위암 발병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관절 건강과 뼈 건강에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게 나트륨을 자꾸 먹으면 물이 같이 많이 먹어지기 때문에 예. 세포 사이에 물이 축적되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사이에 물이 축적되는 그것이 관절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뼈 건강도 이게 소변으로 자꾸 물이 나가면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특히 설탕의 그 당도 적절히 먹으면 신진대사도 도움이 되고 예. 뇌 세포에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좀 설탕도 얘기해 주셨는데 설탕이 어떤 성분이 몸에 안 좋은 건가요? 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원당을 가공해서 만든 정제당이거든요. 그래서 꿀에 있는 과당이나 음료수에 들어가는 액상과당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순당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 단순당은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리고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다 보면 이제 당뇨병 같은 질환에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뇌의 식욕 중추를 이제 영향을 끼쳐서 배가 부르다라는 걸 못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자꾸 더 드시게 되니까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내에서 산화 반응을 좀 과하게 시켜서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또 노화가 촉진이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뭐 충치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이런 단순당이 아니고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걸 다당류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됐건 섭취량이 중요할 텐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트륨부터 예. 할게요. 예, 나트륨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2015년에 영양 섭취 기준이라 그래서 이 정도를 드시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2,000mg 하루에 2,00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한국인이 섭취하는 양은 한 4,000mg으로 돼서 2배 이상의 야.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4,000mg 지금 한국인이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네. 성인의 섭취량이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2배 정도 드시고 계시다라고 오, 생각을 많이 하시면 먹고 있네. 됩니다. 근데 나트륨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금 형태로 먹게 되잖아요. 소금 속에 나트륨의 함량이 있는 거니까 소금으로 보면은 그 양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입니다. 아, 예, 하루에 드셔야 되는 소금의 목표 섭취량이 한 5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한 5g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저울로 달아보면 3g이고요. 예. 4g, 5g. 아, 이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그래서- 국 한 번도 못 끓이는 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인용 국을 한 번 끓이시면 5g은 훨씬 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탕이나 찌개, 반찬에 미리 소금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훨씬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한 그릇을 드신다, 1인분을 드신다 하면 거기에 2,000m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아니, 됩니다. 한 그릇을 그 탕을 먹는데 된장찌개에 2,000g을 2,000mg. 예. 하루 들어있- 섭취량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에 다 끝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뭐 탕이나 국을 먹게 되면 예. 1,000에서 한 2,00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김치에도 한 300mg, 그러니까 다양한 반찬에도 한 20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섭취하는 양은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그 국이나 찌개를 다 드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또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찌개 종류나 반찬을 먹을 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싱겁다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또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양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다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싱겁게 드신다고 막 많이 드시는 건 또 안 좋고요. 예. 또 짜게 드신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을 안 드신다면 예, 소금을 조금 줄여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인 분량을 저희한테 뭐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만 덜어서 먹는다면 조금 소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국을 끓이면 국물이 진짜라고 끝까지 다 마시라고 맞아요. 끝까지 다 마셨던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뭐 그게 좋은 게 영양적으로 아닌 거죠. 녹아 있을지는 몰라도 염분 섭취 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좋죠. 거군요. 염분은 어딜 가질 않거든요. 그 안에 네. 다 들어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소금을 적게 내고 맛을 낼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아주 뭐 쉬운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네. 제일 먼저는 이제 국을 끓이실 때 네.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조금 더 짜게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뜨거울 때. 왜냐하면 짠맛이 뜨거울 때는 좀 덜 짜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끓을 때 간을 하지 말고 조금 식혀서 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금 대신에 된장이나 장류를 좀 사용을 하면 예, 훨씬 더 소금을 나트륨을 적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금 1g은 국간장으로 치면 한 5g 정도가 되고요, 맞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장류로는 한 10g 정도하고 같은 양의 나트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 1g 쓰는 대신에 뭐 장류를 쓰면 조금 더 넉넉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나트륨을 조금 적게 사용하는 방법도 되겠죠. 그 어떤 분들은 그 마트나 네. 이렇게 장에 가실 때 그 장류나
또는 가공식품을 보고 네.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된 걸 꼭 체크하면서 이걸 이제 건강에 도움 되게끔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매우 네. 좋은 방법이죠. 예. 예. 네, 우리나라 지금 가공식품에는 표를 뒤집어 보시면 네. 이렇게 네모난 영양 표시라는 이제 성분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나트륨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 가급적이면 비교를 해보시고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 있는 요새는 저염 제품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네, 소금이나 간이나 장류 대신에 뭐 다른 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건 네, 어떻습니까?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깻잎,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깻잎이나 쑥갓, 그다음에 후추, 고추 이런 거를 넣으면 조금 덜 짜더라도 네. 풍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을 오히려 이렇게 덜 세게 맞춰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간을 우려낼 때 처음에 육수를 우려낼 때 뭐 마른 새우나 뭐 다시마, 표고버섯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소금을 조금 적게 넣더라도 깊은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거기도 이제 염분이 있는 거지만 그 염분은 소금의 염분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염분이 딱히 들어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뭐 좀 조금은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가공해서 넣은 정제 소금보다는 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네, 요리하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소금, 설탕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지 그 섭취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혈관을 잘 관리하고 계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저염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신영자 어머님. 1년째 꾸준히 저염식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간이 맞게 먹었죠. 지금처럼 저염식으로 먹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아주 저염식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경우 요리를 할 때 소금 대신 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를 사용하시는데요. 간장, 된장, 고추장도 소금을 적게 넣어 댁에서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장류 속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어 비교적 더 넉넉한 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담근 간장으로만 맞춰요. 소금은 절대 사용 안 해요. 간장을 비롯한 모든 양념은 어느 정도의 양을 넣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숟가락이나 국자에 한 번 덜어서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국물 요리를 할 땐 조금 식힌 후에 간을 맞추신답니다. 뜨거울 때는 간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식었을 때 간을 봐야지 뜨거울 때 간을 보면 짠맛도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식었을 때 간을 봐요. 나트륨의 적정 섭취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짠맛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머님은 짠맛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염도기를 활용하는데요. 모든 음식을 0.8 이하로 맞춥니다. 쓰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염도계를 빌려다 써보니까 염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간을 덜 하고 저염식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식단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신다는데요. 사실 1년 전까진 식단 관리가 잘 안 돼 혈압과 혈당도 잘 조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병원에서고 보건소에서도 수차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했어요. 마침 지역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교실이 마련돼 참여했다가 저염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신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염 요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트륨 섭취량뿐만 아니라 당류 섭취량에도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달고 짠 음식 대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꾸준한 관리 덕분에 저염식을 처음 시작했던 작년 10월 정상 범위를 웃돌았던 혈압이 이제 정상 범위 안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고요.
당시 200ml/dl로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던 혈당도 점차 낮아져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염 식단을 잘 지켜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식단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입맛을 바꾸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이 사례자분처럼 저염식 잘해서 건강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당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매우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설탕을 비롯해서 과당이나 액상과당을 다 포함한 그런 단순당의 섭취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서 보고하기로 한 65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는 양이냐 하면 이거 역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2,000칼로리의 열량을 드시는 성인이 열량의 10%가 되는 양을 먹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0칼로리가 되고 예. 그거를 이제 쉽게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50g입니다. 그래서 50g이 적정 섭취량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섭취량이 65g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섭취량이? 말씀드린 게 한 50g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50g이면 이제 이런 티스푼으로 해서 거의 10개 정도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이제 4g, 네. 그래서 5g 정도 됐는데 이런 양을 10번 정도 드시는 양인데요.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음료수 하나의 절반 정도, 25g 정도가 들어있어서 네, 그러니까 설탕은 숨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단 걸 많이 먹었다. 근데 지금은 당이 싫다. 잘 안 먹는다. 단 거 싫어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설탕이나 과자는 잘 안 드셔도 차나 또 빵, 떡도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드시면 역시 당 수치가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떡이나 빵 자체가 주는 거는 주로 이제 다당류인 탄수화물인데요. 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또 설탕 함량이 있거든요. 네. 이제 결국엔 그거를 드시게 되면 내 입맛엔 달게 느끼지 않아도 설탕을 섭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드시는 게 뭐 요구르트나 그다음에 커피, 예. 그다음에 뭐 식혜 이런 예. 거를 드시면 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설탕 양이 하루 권고해준 아까 적정 섭취량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하루에 요구르트 하나 먹고 뭐 예를 들어 식혜 한 잔을 드셨으면 일일 적정 섭취량을 또 지나치게 되는 거죠. 숨어 있는 네. 당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에서 요리를 할 때는 저도 당을 줄이려고 별 수를 다 써요. 네. 그래서 올리고당이라는 것도 네, 네, 있고 맞습니다. 꿀을 넣기도 하고 뭐 과실청 넣으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생 설탕을 넣는 것보다는 네.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예, 심정적으로는 좀 적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과실청은 뭐 과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어서 좋은 느낌은 들지만 네. 과실청을 담글 때 보면 과일 절반, 설탕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집어넣는 양은 대부분이 설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실청도 굳이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방금 말씀하신 올리고당은 네. 흡수가 조금 빨리 안 되는 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점이 설탕보다 칼로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미료로 쓰실 때 올리고당을 쓰시는 거를 조금 저희가 권하죠. 근데 조금 덜 달아가지고 그렇죠. 예, 좀 그건 있습니다. 부족하더라고요. 덜 달면 또 좀 더 넣게 되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좀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꿀도 마찬가지죠. 그 당 관리하는데 별로 뭐 설탕이나
진배 없다. 네, 거의 꿀은 비슷하죠.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이제 꿀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네. 이제 과당도 똑같은 단순당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탕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고 그 꿀에는 또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예,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실청이나 꿀이나 당 관리에 있어서는 설탕이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네, 봐지는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였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고기 같은 거 할 때요. 그렇죠. 예. 사과, 배랑 네, 네. 양파를 갈아가지고 설탕을 좀 줄이는 경우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아. 물론 과일에 있는 당이 다 좋다는 거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정제된 것들보다는 양파나 방금 말씀하신 배나 사과를 갈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풍미도 나고 또 이렇게 한번 갈아놨다가 냉동해서 놓으면 이렇게 조금씩 떼서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권할만 하죠. 네. 처음부터 식단을 모두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이것도 조금씩 노력을 하시면 또 식탁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소금, 설탕 섭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준비했습니다. 질문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속에도 당류가 꽤 들어있다던데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을 먹은 후엔 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짜게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채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지라는 질문이네요.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안 드시는 것보단 당연히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예. 네, 나트륨을 배출해내는 방법으로 어쨌든 물을 섭취를 하셔야 예. 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물을 섭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빼내주는 또 전해질이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내 몸에 많이 갖고 있는 나트륨을 배설을 시키게 되는데 네. 그런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뭐 호박이나 시금치나 그리고 제일 이제 유명한 바나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을 조금 배출시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할 사람들은 없습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전해질들을 많이 여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칼륨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콩팥병 걸리신 분한테는 채소를 많이 먹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좀 적게 드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콩팥병 걸리신 분은 이 칼륨을 배설을 잘 못해서 혈액 중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에서 우리 맥이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불규칙하게 되는 부정맥이 생기고 근육도 수축과 이완이 자꾸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육 쇠약이 생기니까 콩팥병 걸리신 분은 채소를 조금만 드십시오.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 계셨는데 그건 제가 선생님께 설명드릴게요. 여쭤봐야겠네요. 예. 운동을 하면 운동 에너지원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이렇게 소모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또는 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함으로 해서 당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당이 있어서 저걸 먹어야 되나 좀 안 참아야 되나 할 때 그 음식을 드시고 꼭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시면 네.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너무 음식을 주저하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그걸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궁금한데 과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합니까? 건강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200g 정도를 권합니다. 근데 그 200g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통 사이즈의 귤이 한 개가 100g이에요. 그래서 귤 2개 정도의 분량 혹은 작은 사이즈의 사과 분량, 요새는 사과나 배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의 사과 한 개 정도가 한 200g이 되고, 그다음에 또 딸기로 봤을 때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100g입니다. 그 한 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200g. 그게 당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합쳐서 저희가 한 7, 8번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과일로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과일은 정말 한 2개 정도, 작은 양으로 2개 정도 되는 것만 드셔야지 되고요.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과일에는 당을 또 많이 드시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뭐 꼭 기억해둬야 하는데 제가 안 여쭤본 게 있나요? 오늘은 그냥 소금하고 설탕만 딱 이렇게 떼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이 두 물질은 정말 적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가공식품을 좀 적게 드시고 자연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다양한 식품을 고르게 드시는 게 저희들 영양학에서 늘 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은 이제 근육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육 손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그러니까 뭐 좋은 우유나 계란 아니면 뭐 생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탕이나 찌개 없으면 식사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탕찌개에 소금이 많다고 그러니까 양을 줄이시고 또 저도 사실은 라면이나 칼국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예. 거기도 아마 나트륨이 많다고 돼 있어요. 저도 아주 주의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소금과 설탕 섭취법, 네, 그리고 섭취해야 되는 적절한 양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박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실 먹을 게 부족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과해서 생기는 병이 많은 만큼 그 섭취량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또 아주 좋은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네, 맛있는 식습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